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제가 요즘 정맥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면 제가 치료를 사용했더니 그 의사 친구가 치료가 아니다, 시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란 말을 쓰기도 좀 그렇고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제 다리에 정맥류를 그 침으로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고 그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그 보냈어요. 좀 치료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의사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뭐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가 실수할까봐 우려해서 한 건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성조야, 하지 정맥류는 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양방 이 친구는 침을 잘 믿질 않아요. 그 이론이 경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도 잘 이제 안 되고 경락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증명된 적은 이제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 의학적으로 양의학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침이라는 게 트리거 포인트, 이제 근육이 뭉쳐진 데를 찾아서 거기를 찔러서 이제 근육을 이완해주고 그리고 자극하는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우리 큰아들 목 디스크 지금 치료, 이 친구 표현에 의하면 치료가 아니고 시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증상이 완화된 정도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 벌써 이제 작년 초니까, 아니요, 작년 초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전에 했는데 한 5개월 하고 나서 지금까지 목 디스크 증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컴퓨터 한다고 코딩 한다고 그 앞에 앉아 있어도 크게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상당히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 말에 따르면 그건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다. 그냥 단지 이완이 통증이 완화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증이 완화되기만 해도 엄청난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치료라고 하는 게 목 디스크 하면은 그 뭐 디스크를 수술해 갖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료하시는 분이 한 3개월 치료 받으셨는데,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이 협착 때문에 손주를 앉지도 못하고, 어디 좀, 걷기, 운동, 그런 것도 좀 못하다가, 요즘은 이제 손주가 왔을 게 한 일주일 정도를 애를 안고 이렇게 봐줘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한 5, 6마일 정도 걷기를 걷기보다 좀 빠른 속도로 하는데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 친구 말에 따르면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물리 치료를 했더니 그냥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 정도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술이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통증이 완화되는 게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넓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피가 이제 올라갔다가 중력이 땡기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힘이 없어지면 내려올 때 그때 판막이 이 피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면 막고 하는 그런 판막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막을 이게 이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정맥류가 생기면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치료가 안 된다. 치료 시술?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저는 이 사진이 이제 어떻게 찍냐 좀 다른데, 제 이 정맥류는 이 사진에서 보면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게 입체적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았거든요. 좀 뛰면 다리가 뻑뻑하고 무겁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결국은 판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되는 정도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매에 대해서 제가 과장해서 뭐 치료할 수 있다, 나아진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이제 저를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지정맥류와 침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치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사의 친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지정맥류는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정맥류는 똑같은 얘기죠. 판막이 손상되어서 기능이 약해져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막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 혈관 내에 있는 이 판막이 문제가 된 거라고 하는 게 양방의 의견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와 침치료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은 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는 침치료는 염증을 완화하거나 침치료는 염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걸리죠. 염증 자체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침으로는. 그 다음에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손상되거나 늘어난 정맥 판막의 물리적 구조를 복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치료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침으로 안 되고 그럼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판막이 동작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혈관이 꾸불꾸불해진 거예요. 꾸불꾸불해진 게 먼저가 아니고 판막이 망가지면서 피가 막 거꾸로 내려오고 막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심해지면 아주 보기 흉할 정도가 되고 본인은 굉장히 좀만 걸어도 다리가 뻑뻑하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의사 친구인 것과 같은 의견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저기 일반적인 얘기 해주면서 함부로 정맥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그럼 이제 AI 한방으로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냐 했더니 하지정맥을 한방에서는 판막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죠? 판막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몰랐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래서 몸의 기혈, 순환장애, 어혈, 담음, 습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뭉친다는 거예요. 피가 잘 안 돈다고 해서 한방에서는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생긴 거라 봤기 때문에 피에다가 많은 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이제 양방에서는 이 물리적으로 이 판막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라고 하는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양방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죠. 판막에 문제가 되는 피가 아무리 잘 흐르면 뭐합니까? 꼭 내려오는 판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 치료 및 약침을 통해서 이제 한방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침을 통해서 기혈 순환이에요. 순환을 잘 시키면 되고 피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니까 어딘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가 피가 뭉쳐진 걸 뚫으면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판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옛날적인 시각이잖아요. 그죠? 염증은 이런 문제가 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낸 문제란 말이에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간에 여기는 혈액, 피를 잘 돌게 하는 게 한의학의 목표예요. 그죠?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경혈, 침자리가 있어요. 이제 승산, 승산, 승근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침 놓은 거는 좀 다른 혈자리에 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부위가 아니고 좀 다른 데다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리라든가 허리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이제 순환이 허리 쪽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놓고 그 다음에 약침을 써가지고 염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염증은 나중에 생긴 문제인데 염증 때문에 이 피가 정맥류가 생긴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의학에서는 피라고 하는 데다가 목표를 둡니다. 얘를 어떻게 해보자 이거고 양방에서는 이 판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막이 일단 망가졌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한방에서는 그냥 피라도 돌려서 뭐 치료를 해보겠다는 건데 양방은 이미 이거 나타났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조심하고 심해지면 수술해라 이겁니다. 수술해라.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약을 권하죠. 한의에서는 이제 침만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활혈산어, 피를 잘 돌게 해서 어혈을 없애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행기, 기를 잘 돌게 해가지고 뭉쳐진 뭔가를 탁 풀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리에 열과 습이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 거다 해서 이걸 없애겠다. 그 결국은 비위, 신장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얘도 다 보면은 결국은 피예요. 피를 잘 돌게 하고, 피는 어떻게 돼요? 피가 움직이게 하는 기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기가 이 피를 움직이게 하죠. 그죠? 같이 다니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혈을 피를 빼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제 꾸불꾸불하면 여기가 피가 뭉쳤다 보일 때 여기가 피를 뺍니다. 저는 반대를 해요. 그 혈관에 뭐 침을 넣어가지고 피 빼고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혈을 합니다. 근데 이건 감염이나 이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침을 놓을 때 혈관에는 절대 침을 안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음압을 걸어서 뭐 순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부항이죠. 그렇죠? 이렇게 뭉쳐진 데를 이렇게 부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자, AI에 제가 했던 방법, 혹시나 이 혈관이 이렇게 판막이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이 판막이 무슨 이유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좀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 판막이 다 끝까지 못 다치잖아요. 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공간 부족이 아니냐라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가설을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정맥 판막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지정맥류는 혈관 내 판막의 문제다. 이 양방에서는 무조건 판막이에요. 그죠? 예, 이 판막이 이미 정맥류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미 판막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혈관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이 경직되어서, 그죠? 근육이나 조직이 경직되어서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리 부종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한 달 이상이죠. 한 달 이상을 아주 가볍습니다. 그럼 한 달이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서 나오죠. 정맥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양방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예를 들면 판막이죠. 그죠? 판막이 문제이니까 결국 판막을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판막이 있는 혈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얘를 죽이거나 잘라서 떼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어떻게 뭐 말라 죽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막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게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나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내린 공간 부족, 판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한 가설은 틀렸다라고 AI가 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다리의 정맥류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증상의 호전일 수는 있지만 정맥류 자체가 완치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완치는 뭐죠? 정맥류가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맥류는 항상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완치란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완치는 만약에 어느 혈관이 문제가 된 거를 이걸 제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완치가 된 건가요?
원래 있던 걸 없앴으면 영원히 완치가 안 되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고쳐야지 그게 완치지. 그죠? 이게 좀 저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의사들은 어떤 교과서를 읊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를 잘 못 봐서 의사분들을 굉장히 믿었는데 요즘은 AI가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얘한테 물어보면 될 정도죠.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내린 가설은 터무니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답합니다. 여기 읽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괜히 내 다리 된다라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제 주변에 있는 동문들이나 친구들한테 막 고칠 수 있다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헛소리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가설을 내린 이유가 아무 근거 없이 침으로 돼 이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하지 정맥류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60에서 70% 정도로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쵸?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어요. 왜 그러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서 하지정맥류가 발병이 더 많이 되는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다. 이렇게 나와요. 호르몬의 변화. 이 호르몬이란 얘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팽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굉장히 가름하기가 어렵고 호르몬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확 지나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혈액량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혈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다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서 올라올 수 있는 뭐 그 혈관의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가 더 많아지니까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궁의 압력으로 인해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 걸 블락하거나 막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부모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딸이 더 심하다. 이렇게 나오죠.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셨고요. 우리 바로 밑에 남동생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저 겁이 납니다. 사실은 어머님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그 양방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치가 돼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냥 없어버렸죠. 그러면은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생겼다 그래요. 지금 다시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거는 막히면 잘라버리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혈관이 없어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가 괴사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생깁니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혈관은 피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딘가 피가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피는 혈관은 만들어져요. 계속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다가 배웠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사람 없어요. 혈관은 굉장히 부드럽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에요. 혈관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맥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 하지정맥류는 일단 발생이 되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죠? 유전적인 요소는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물에 서서 작업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성이 더 많고 남자가 더 적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여성분이 피하 지방이 남성보다 두껍다고 하죠. 그죠? 비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근육은 작아요. 피하 지방은 높고
근육은 작고, 남자는요 피하 지방이 낮고 근육은 높고. 뭔가 좀 오죠, 그러죠? 요거와 요 피하 지방과 근육과의 비율이 무슨 관련이 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왜 여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다리를 훨씬 적게 쓰고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면 열이 나요. 열이 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남자는 특히나 작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적으면서도 더 열이 났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보는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그 혈관은 여기를 지나갈 거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혈관, 근육 안에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두꺼운 그게 이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은 다른 거고 근육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에 있겠죠? 그죠? 이 근육과 피하 지방이 사이에 있거나 그렇겠죠? 그쵸? 피하 지방은 지방이 밀진 않을 거고 이 근육이 아마 혈관에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훨씬 더 활동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추위 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그 치마라는 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차게 하는 경향이 높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발생을 하고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혈관에 덜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보다 낫지 않을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피하 지방은 두껍죠. 지방은 약간 찬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은 또 여자분들은 작은데 여자분들이 근육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냥 근육이란 거 너무 많이 써도 긴장이 생겨서 텐션이 생기고요. 너무 안 써도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을 했어요. 이 이유가 이렇지 않을까. 피하 지방과 근육의 비율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복부는 뭐 빼고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팔다리,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 다리의 그 문제니까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막연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남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정맥류를 생기기 시작하면 좀 겁이 납니다. 모양도 앉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이 생기면 이제 치마 입기도 좀 불편하시고 미용에도 안 좋은 거죠, 보기에도. 그리고 실제로 좀 걸으면 이제 다리가 탱탱 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심해지면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경 헬스라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꽉 끼는 옷차림을 피해라.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꽉 끼는 옷차림을 피하라. 그런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합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얘를 또 착용을 시킵니다. 그죠? 그럼 혈관이 튀어나온 거를 압박을 꽉 하는데 일반 바지 말고 이렇게 여기는 압박이 세고 여기는 약하게 해서 피가 이렇게 꼭 올라가는 도움을 준다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다리 꼬지 않기, 이거는 뭐 다리 순환에 피가 잘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우나나 뜨거운 환경에 오래 있지 않기, 사우나나 뜨거운 환경에 오래 있지 않기, 이건 왜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따뜻한 데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저는 온천 가가지고 제 허리 통증을 고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해라. 이거는 뭐 누워있을 때 그런데 이거는 다리의 피로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지정맥류랑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짠 음식, 과도한 음주를 피하기 하고 하지정맥류하고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래서 그러나 제가 옛날에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겼는데, 제 어머님은 이렇게 안 드시는데도 생기던데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술도 안 드실 거고, 그죠? 이런 게 덜 하실 것 같은데도 그러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예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쵸? 오래 서 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직업상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는 말이 나오네요. 치료.
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라 하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 이건 치료 방법이 되나요? 그냥 완화하는 거죠. 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여기 뭐 판막이 다 망가져도 꽉 늘고 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계속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나타납니다. 다리 올리기 이거는 뭐 다리를 언제 올릴 수가 있나요? 밤에 잘 때 빼놓고는 올리기 있기 어렵잖아요. 이거보다 잘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리 꼬지 않기 이거는 뭐 이것 말고도 허리라든가 온갖 군데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발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정맥 활성 약물을 먹으라는데 약물 먹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맥의 탄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탄력을 증가. 네.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 시술이 있답니다. 혈관 강화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맥류가성은 혈관이 두꺼워지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초음파리가 잽니다. 이게 뭐 3mm가 넘으면 뭐 몇 단계고 뭐 얼마가 되면 몇 단계고 뭐 이렇게 이제 양방에서 좋아하는 그런 이게 해요. 그래서 뭐 겁을 주는 거죠. 3cm가 넘으면은 뭐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몇 cm가 넘으면 이건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줍니다. 이게 양방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혈관 내에다가 뭐 베라리베인, 클라리베인 같은 뭘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굵은 혈관이 될 정도면 이미 정맥류가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부분이 양방적인 관점이죠. 이제 한 방이야 뭐 피만 잘 통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관점이다 보니까 양방에서 좀 무시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양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판막이 있어갖고 피가 올라가고 이제 그 밑에서 올라가는 힘이 없으면 심장에서 밀어서 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면 이제 중력이 땡기게 꺾고 내려오죠. 그때 내려올 때 일탕 막아야 되는데 여기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꾸불꾸불해진 거예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하는 첫 번째 방식은 압박 스타킹 신으라는 거예요. 밑에가 팽팽하고 점점 위로 느슨해져서 피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고 하는데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죠. 그죠?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네요. 혈관을 강화하는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혈관을 어떻게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혈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결과가 혈관이 굵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에다가 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겠죠. 그죠? 일시적인 치료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쪄가지고 뭘 합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고 여기 사타구니 쪽인가 뭐 어딘가 해가지고 이 혈관 이렇게 자른 다음에 뜯어낸대. 잡아 떼가지고 이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레이저가 있어갖고요. 이제 레이저로 뭐 치료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얘는 혈관을 어떻게 이렇게 뭐 하거나 해가지고 얘를 점점 없어지게 만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양방에서는 혈관에 판막이 문제가 됐는데 얘를 왜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죠? 앞에서 봤던 뭐 모래사 있거나 이래서 그렇다. 그래서 생겼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없애면 안 되죠. 그렇죠? 원인이 있고 이게 결과인데 이 결과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냥 째고 없애고 뜯어내고 뭘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생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님하고 우리 남동생은 또 생겼어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짜증 나잖아요. 꽤 돈도 많이 들고 아팠는데 또 생긴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됐고. 자, 이게 이제 그 양방의 치료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남동생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다리에 생긴 걸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겁이 덜커덕 났어요. 큰일 났다. 미국은 그 수술비도 엄청 비싼데 이런 거 걸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자, 보세요. 근육하고 혈관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리를 보시면 돼요. 하지정맥 다리니까 종아리 쪽에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혈관을 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눌렀다 뺐다 하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짤 때 꼭 누르면 그죠? 그럼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얘가 또 이완되면 가늘어지면 더 여기 다쳐갖고 더 이상 피가 못 내려오게 하고 막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근육이 짜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얘가 근육을 짜서 올리는 거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정맥이 올라갈 때 여기죠. 대퇴 신부 정맥이라서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은 이 원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육이 짜서 그러는데 이 표제 정맥이라는 거예요. 표제 정맥. 우리가 이제 보는 하지 정맥류는 대부분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표제 정맥. 이렇게 바깥에 있는 정맥인데 이 바깥에 있는 정맥은 그러니까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근육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근육이 짜서 낸다는 얘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그동안 듣기는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제정맥은 근육 사이에 있어가지고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근육이면 이 근육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피하 지방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거는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런 영향을 받냐는 거죠. 이렇게 짤 수도. 그럼 어떻게 피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어떤 놈이 짜서 올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표제정맥은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뭔지 모르지만 심장에서 밀어낸 위에서 심장의 동맥에서 밀어낸 놈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쵸? 잘 때는 이 근육이 안 움직여도 피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그러면은 표제정맥과 이 신부정맥의 이 작동 원리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르죠? 제가 뭐 틀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은 김세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스폰수도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폰수도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그림들을 직접 다 그리시면서 그 혈관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가락 이런 거에 대한 그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분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혈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한 건지에 대해서 이분 거를 보고 배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정맥에 이렇게 판막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압박이 막 생깁니다. 근데 얘가 판막이 잘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이 표현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이유로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요, 이렇게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옆쪽으로. 왜냐면 피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는 무조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심장까지 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분한테서 배웠어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 혈관은 그냥 거의 그대로 있는 줄 알았더니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리를 보시면 없었던 혈관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이번 이제 김세현 선생님 스폰수도에 나오는 건데 제가 또 어디서 또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분 책 중에서 여기 이제 복숭아뼈 있잖아요. 안쪽 복숭아뼈가 여기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발에서 올라가는 정맥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이렇게 굵은 혈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사비나라고 한답니다. 사비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자기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만져서 살짝 거기 보면 굵은
그 혈관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살짝 누르면요 얼마나 말랑말랑하면서 탄력성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걸 딱 누르면은 발에서 올라가는 피가 잘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말을 이분은 이제 양말을 절대로 여기가 꽉 끼는 발목 양말 신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누르면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발이 붓고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에서 보낸 피가 이 정맥으로 잘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게 요 사비나가 내가 안쪽 발 복숭아뼈죠. 내과 그 앞쪽으로 갈 때 싹 들어가는 부분 정도가 여기가 그 삼문교 정도가 돼요. 삼문교 자리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싹 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해보시면 거기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음능천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돌아서 음능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좀 혈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다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분이 또 그린 거예요. 요게 피부고요. 피부고 이렇게 모사혈관들이 있고요. 여기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외부에서 뭐 맞았다든가 그러면 이게 멍이 들죠. 멍이 들면 얘들이 잘 동작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 멍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정상이 되는데 이게 같은 그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받으면 여기가 굳어진다고 딱딱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 혈관 안에는 이렇게 판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여기죠. 이제 이 피부에 뭘 맞았거나 아니면 무슨 염증이 생겼다든가 뭐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이 혈관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만약에 여기 판막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막이 잘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연하고 또 생겼다 없었다 하는 정도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정맥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 심부 정맥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거기까지 뭐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제 정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그 혈관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멍이 든다든가,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든가, 뭐 이유로 여기를 방해를 하면 여기가 좁아져요. 그래서 얘들이 동작을 안 해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 닫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피부가 있고요. 요 밑에 피하지방 있죠? 피부, 피하지방.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근데 무슨 이유로 요게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근육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얘가 딱딱해지면서 얘를 미는 게 아니냐 생각인 거죠. 이렇게. 얘는 바깥에서, 이 그림은 바깥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갖고 이 피부 등이 이제 딱딱해진 걸 얘기하는데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육 안에 어떤 소위 말하는 트리거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얘를 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얘를 찾아서 여기를 근육이 부드럽게 해서 이 혈관이 잘 가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가설이었어요. 물론 AI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본 공부로는 다 근거 있을 것 같죠? 이렇게 그쵸? 쭉 따라온 걸 보면은.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본 거잖아요. 제가 8월 26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좀 전에 저희 사는 피러스 캐년 이제 트레일을 갔는데 한참 뛰는데 다리가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딱 봤는데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사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보이는데요. 상당히 튀어나와서 불편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죠. 덜컥 겁이 나면서 우리 어머님하고 남동생도 수술을 했는데 혹시 나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걱정이 막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거는 이제 30일 지난 9월 26일경에 이제 찍은 거예요. 26일인가 며칠 26일날 했네요. 했더니 한 5마일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이 다리 근육에는 압박이 가해진 상태죠. 그죠?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 난 좀 흐렸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보이죠. 저는 혈관에다 침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좀 튀어나온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더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데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색깔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줄어들었고 굉장히 다리 편해졌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건 뭐 진짜 사진으로 이렇게 다 하긴 뭐한데 제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만 있죠. 튀어나온 데가 이런 데 조금 남았어요. 이런 데 정도 남았나?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진하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 3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뭐 나오는 것처럼 뭐 압박 붕대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평소와 똑같이 운동을 하고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산행을 하고 나서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원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면서 치료가 돼야지 일상생활에 뭔가를 제한을 하고 뭘 없애버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건 치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이라는 것은 그 위험하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런 데는 위험하지가 않고 좋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좋아진 거예요. 이게 제가 한 2주 만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오른발이에요. 오른다리인데 오른발인데 오른발은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죠?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늘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제가 집안에 앉아 있을 때 이거는 산행도 하지 않고 왼발을 봤더니 요건 이제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왼발을 했을 때 여기 많이 보시면은 많이 없어진 게 보일 거예요. 튀어나왔던 게 확 줄었어요. 좀 남았고 그죠? 남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오른발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여기 보이시죠? 벌써 이렇게 벌써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발 다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오른발도 똑같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른발을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왼발을 하면서 희망을 봤죠. 희망을 봐서 제 오른발을 또 이렇게 치료를 해봤습니다. 오른발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건 아무 스트레스도 안 준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다리에 올렸을 때 이 정도지. 이거는 9월 26일 날 요거는 6마일 산행을 하고 나온 다리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죠? 이제 튀어나온 게 없어요. 오른발은 정말 매끈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느낌에 다리가 그 팽창감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압박감이나 중압감이 없단 말이에요. 무거운 느낌이. 그리고 산행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6마일을 중간에 쉬지 않고 쭉 걷고서 내려와서 찍은 거예요. 일부러 더 많이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떤가 봤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친구가 제가 이제 뭘 침으로 치료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건지 믿음을 안 갖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충고를 해줘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임상을 제 두 다리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게 꼭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제 오른발 이제 왼발을 먼저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오른발을 시작했는데 두 개 다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임상은 겨우 2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 다리니까. 근데 앞에 설명했지만 제가 그냥 침을 해봐야지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찌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서 봤던 이론, 피하 지방과 근육과의 관계, 그죠? 피하 지방과 근육. 그 다음에 혈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우리 조직체인지에 대한 이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한 거예요. AI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 거지만 그렇게 가설을 하고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봤으면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론을 연결하고 가설을 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이라는 것은 가설을 하고 그게 증명이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이론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랑 비슷한 증세가 있는 분들은 반복 가능하겠다. 그리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사람이나 근육의 크기라든가 그 탄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한두 번 찔러서 된 게 아니고요. 제 다리에다가 최소한 150번 이상은 침을 찔렀을 거예요. 정말 아픕니다. 찔러보고 깊이 찔러보고 얇게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온갖 군데 찔러봐가지고 하나씩 좁혀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찌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정을 하고 여기저기 찔러서 얻은 결과가 제 양다리예요. 그리고 제가 족저근막염, 오른발에 있는 족저근막염도 침으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이상 아무 증상 없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2번 산행 다니고요. 6마일 10km 되잖아요. 거의 그죠? 그거 다니고 골프 라운딩 하고 이래도 족저근막이 현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또 양방 의사한테 얘기하면 그건 완화된 거지 치료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치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도 그걸 치료를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려드릴 의도가 있는데 그냥 자꾸 공짜로 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다리 찌르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공짜로 가르쳐 주면 대부분이 열심히 안 하니까 공짜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배워보세요. 이거 잘 고쳐도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 몸을 맡기려 하는 사람이 없는지 연락을 해도 답이 없네요. 주변에는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다른 분도 고쳐보고 싶어요. 예, 혹시 양방에서 하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고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했는데 제가 해본 거로는 한 2주 정도 해보면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치료비 반 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했더니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냥 막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그럴듯한 건지 딱 들어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어머님이나 남동생처럼 양방 수술하면요 정말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이게 재발하지 않는 게 또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라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종아리는 우리가 걷고 하기 때문에 얘가 다리 어딘가가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굳는 부분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치료로 낫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제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지 정맥류 생기면 되게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이제 미용에도 안 좋고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떠나서 저는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맥류를 제 양다리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산행을 다녀도
발이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만 임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임상을 더 해보고 이게 좋은 결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임상이 작아서 뭐 그렇게 크게 말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참조하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침 찔러서 뭐 손해 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해보세요. 그 치료해 보시면은 훨씬 더 뭐 잘 고치면 비싸게 받아도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진짜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고 혹시 의견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만약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비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용하고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다리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자침을 하면서 고쳐가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은 또 뭉치고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제가 지금 치료를 하고 나서요. 오른발에 자면서 쥐가 나가지고 심하게 고생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지금 한 달째 없습니다. 한 달째 종아리에 자면서 쥐 나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예, 감사합니다.